안녕하세요. 제16회 익산 여성영화제 시작에 앞서 기획단과의 대화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사라지는 목소리를 비추다입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매개로 매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16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과정이 계속될 텐데요. 오늘은 영화제를 한 달 앞두고 올해 상영작 중 한 편인 지구 최후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영화제 기획단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비추고 싶은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슬로건과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익산 여성영화제 기획단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바람의 오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강신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산 YWCA 윤명희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산 여성의 전화 활동가 손민승입니다. 네, 성함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 단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제에서 이번에 어떤 작품 맡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평화바람은 평화운동 단체고요. 2003년에 결성이 됐고 이제 평화가 깨지는 현장에서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평화박물관, 그러니까 군산 평화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산 미군기지와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알리고 그 기지 옆에 없어진 마을에, 기지 확장으로 인해서 없어진 마을에 남아있는 600살 된 하제마을 팽나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수라갯벌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제가 올해 담당한 영화는요. 김설의 정종민 감독님의 나란한 섬 옵티칼 노동자 투쟁 속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유가람 감독의 럭키 아파트를 가지고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익산 YWCA는요. 전국에 지금 50개 YWCA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익산 지역에서 익산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특별히 익산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11개 청소년 기관 단체들과 함께 또 청소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영할 영화는 남태재 감독님, 문정현 감독님, 김진열 감독님이 함께 하신 옴니버스 형태의 영화, 바로 지금 여기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영화를 담은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익산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 단체로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익산 여성의 전화 여성영화제는 9월 17일 수요일 4시에는 장손 영화를 감독님 없이 상영하고, 19일 금요일 1시 지구 최후의 여자는 연문경 감독과 이종민 감독을 초청하여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단편 3편을 이제 소개할 예정인데요. 각각 다른 주제의 작품이에요. 디데이 프라이데이, 옥슈슈, 결의와 인류의 영광을 위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들이 다 이야기하는 바는 다르지만 함께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각각 다른 장르와 톤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의 감정과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돼서 이 작품들을 영화제에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사람들에서 수요일 19시에 10개의 의무를 소개하고 GV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올해도 슬로건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슬로건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정하게 된 이유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팟캐스트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사라지는 목소리를 비추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통적인 의견은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긴 겨울을 지내와서 뭐 분열과 혐오나 이런 투쟁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좀 아우르는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자.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응원봉을 좀 기억해보자. 우리가 비추고 응원봉을 비추는 그런 기억이 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기억하기에는 사라지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를 포함한 모두로 생각하였고 비추다는 그 소리가 모여 힘이 만들어져서 전해진다는 발상에서 슬로건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오래전에 네, 슬로건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다들 기억이 없어요. 그랬던 것 기억이- 같습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럼 저도 제가 기억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겨울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왔었고 이제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이제 대변되는 게 응원봉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있기도 한데 그 광장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광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탄핵 이후에 그 광장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 광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장에 남아 있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존재들이 광장에 나와서 같이 싸웠었는데 그 광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싸우고 있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소리를 좀 더 여성 영화제에서 비추자라고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슬로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 이제 만들 때도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너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어서 좀 밝은 이미지로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제 작품들에서도 보면 좀 여러 가지 주제들 우리가 사라지는 목소리라고 이야기했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담으려고 좀 상영작도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포스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구 최후의 여자 보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담당하신 손민순 선생님께서 영화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주신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최후의 여자입니다. 알 수 없는 남자 혐오로 가득한 하나와 여성 영화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송철은 영화를 같이 제작하기로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영화의 제작은 더디기만 하는데요. 결국 서로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상처와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다양한 장르로도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설명인데 이 영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청 다양한 장르가 숨어 있어요. 이게 약간 영화를 보기 전에 스포일러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영화 보고 떠올랐던 첫 느낌이 다들 어떠셨는지 그걸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 장르가 섞여서 이렇게 어수선한 감도 있으나
긴장감이 있는 부분에서 잘 끊어주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여서 오히려 몰입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미투를 연상케 하였는데요. 예술계에 이름이 있고 권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 예전에 추잡스럽고 당연했던 행태들로 인해 여전한 상처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가장 먼저 느껴졌던 건 진짜 새로운 장르의 영화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었고 영화가 처음에는 약간 SF 영화인가? 하다가 뮤지컬 영화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들어가고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적절한 순간에 약간 적절한 장르로 계속 변화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지루한데 졸린데 하다가 갑자기 장르가 바뀌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또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장르의 변화를 주면서도 여성 영화다, 진짜 여성 영화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는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던져졌던 영화였고 끝나고 나서 이게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긴 했는데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미투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계속 재난 문자가 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기후위기나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송철도 어느 순간에서는 이 감독한테 피해를 받은 또 다른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두 인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같이 해결해 나가고 좀 치유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영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약간 잡다구리 코미디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코미디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 안에서 뭐랄까 평소에 하기 어려운 말들이라든지 거침없는 그냥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다양한 그 장르가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 지금 생각나지 않은 분야의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펄스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영화인 다큐멘터리.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인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배우 대역을 쓴 가짜 다큐멘터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 보면서도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렸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영화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물론 그 영화들이 그런 장르들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들이 있어서 이제 이해가 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국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끝을 봤어도 좀 답답함이 남아있잖아요. 결국에는 남아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또 아쉬웠던 거는 너무 남혐처럼 보여져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페미니즘이 남혐처럼 보여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좀 약간 그 하나가 좀 약간 처음에 그렇게 비춰져가지고 그게 너무 좀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몰입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르 자체도 약간 너무 코믹스러우면서 막 이렇게 그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되게 생각하게 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한 장면마다 이게 약간 스포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위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장면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에서 잘려나가는 부위가 조금 달라지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이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감독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하나가 생각하면서 이게 장면이 달라지면서 생각하고 나서 잘려나가는 신체 부위가 달라지는 때 이게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걸 텐데 신체 부위가 달라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이제 그거는 알고는 싶긴 해졌어요. 심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저는 제가 영화를 끝까지 안 봐서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런 결말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방금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했고요. 그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장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 속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그 좀 흥미로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뮤지컬로 풀어내거나 무성 영화로 풀어내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거나 그거는 송철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해도 될까요? 제가 느낀 점을 말해도 될까요? 왜 송철 감독이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제 송철이하고 하나하고 바에서 술집에서 여성 영화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송철이가 이제 하나에게 자신의 영화 제작의 포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 장면 기억하세요? 예,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부분의 독립영화는 독립영화로 만들어져서 독립영화로만 상영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화는 재미와 블록버스터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답게 지구 최후의 여자는 송철이라는 감독의 말처럼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러한 장르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이해가 저는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한테는 웃음의 포인트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 장르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작품을 만들었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굉장히 다채롭게 쫙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다채로운 방법으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 있죠. 서로 그 장면은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술이 이제 나중에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매 씬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씬을 구성을 만들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신 거 아닌가 의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아니 그 술이 뭐 비싼 술 드시네요. 맞아요. 이렇게 네, 하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맥주를 네, 드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구성 자체가 또 영화인들의 얘기여서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얘기이기도 하기도 해서 이거 어차피 뭐 영화판 이야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했었어요. 조금 사실은. 근데 약간 이게 다큐멘터리인 듯 드라마인 듯 그랬던 게 이게 영화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독님이 실제로 배우로 출연하시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어쨌든 가장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판에 있기 때문에 아까 미투 얘기도 하셨는데 영화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담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제작할 때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시기에 2018년도. 미투 한참 네, 네. 미투 운동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어져서 하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이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가 이기탁 감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씬하고
첫 씬하고 두 번 이제 그 씬이 선생님 말하는 그 우주인 괴물 불가사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독 그 사람은 이제 그때 씬은 죽었고 감독이 두 번째 감독은 이제 이 저기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이기탁 감독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반성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나 나는 운이 나빴다. 너 덕분에 공부한다. 여성영화제를 해야겠다는 탁 감독의 말이 화가 났고 역겹기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저도. 그래서 가해자들이 정말 자기 반성이 없고 여전히 변명하고 뻔뻔한 면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을 들은 주인공 하나의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근데 그 공감. 장면이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네.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게 이게 전에는 약간 연기하듯이 하다가 진짜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였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로 돌아온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찾아가서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감독은 그냥 널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다. 널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화가 흥행했다면 그 당시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있었던 걸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감독도 사실은 이 영화를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배급사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표현되는 영화계의 현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도 피해자고 결국 감독도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게 어쨌든 감독이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 잘못을 한 사람도 결국에는 피해자처럼 보여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이 장면이 저도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너 덕분에 공부한다. 이게 난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과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가해자가 뜬금없이 말하는 게 너 덕분에 이거에 대해서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자기도 그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가지고 정말 밉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집을 해서 그 야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를 띄워주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피해자인 거 제작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제작사가 가해자고 나도 피해자, 너도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고 또 하나 이제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인터뷰를 하러 다닐 때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질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라는 말이 참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다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근데 그 현실이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도 뭐 영화판은 잘 모르겠지만 현실은 지금도 뭐 그렇게 그반 다르진 않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거의 영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도 좀 그렇게 표현이 돼서 뭐 지금이라고 뭐 많이 다르진 않은데 그때는 그랬고 뭐 지금은 뭐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서 그 하나가 이름도 바꾼 이제 하나가 뭐 갈 때도 좀 씁쓸한 표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도 뭐 그닥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표정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현실이 그닥 그렇게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마냥 희망적이었어도 그게 이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현실은 또 그러니까. 예. 뭐 잘 해결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내용상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칼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가 가지고 다녔던 것이 가짜 칼인데 이제 그 진짜 칼로 자른 게 이제 그 과자를 팍 자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드세요 이러고 드리잖아요. 이제 저걸로 뭘 잘라고 자르고 싶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봤죠. 이제 진짜 칼로. 진짜 가짜- 칼로는 과자를 자르는구나. 그쵸. 진짜 칼로는 과자밖에 자를 수 없었죠. 네. 네. 또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뭐 대사나 인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름이 인상 깊었는데 음.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한아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지구 최후의 여자가 나올 때 모든 사람은 이 지구 최후의 여자를 숭배하고 사랑했고 뭐 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그 여자로 했지만 이 여성에게는 전혀 누구를 사랑할 자유도 없었고 뭐 어디를 다닐 자유도 없었고 이랬었잖아요. 어쨌든 그들의 숭배와 사랑 안에서 그 갇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숭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여성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꾸 하나님 하길래 저도 약간 하나님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 한 가지는 또 도끼를 들고 있는 도끼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싶었는데 답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답이 아니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3번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의 실체를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봤을 때 살짝 봤는데 확실히 하나라는 것도 조금 이제 알게 됐고 3번째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자신이구나 그 여성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장면이 하나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난도질하고 난도 당하는 것이 스스로였다는 것이 매우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3번째 장면이 확실히 하나구나 그걸 딱 발견했을 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나 우울증에 빠졌을 때 정신 상태를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장면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렇게 그 신체 부위를 자르는 장면이 나올 때 누워 있는 게 남자인 줄 알았어요. 본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본인이 누워 있는 거더라고요. 그 보고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본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걸 느꼈던 게 저는 다른 장면에서 느낀 건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결국에는 본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를 총으로 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회복을 하고 이제 영화를 마저 찍으러 가는데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는데 그 총으로 쏘고 총이 이제 처음에도 나와요. 총이 갑자기 어디서 난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총이 나와서 이제 총으로 쏘는데 그때 이제 남자를 쏘는데 이번엔 이제 자신의 다른 자아를 쏘는데 총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쏘고 이제 자기가 회복을 하고 이제 영화를 찍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회복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다른 절단된 부위들 뭐 부위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분열된 다른 자아를 없애고 이제 자기가 회복이 되고 가서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마지막 지구 최후의 영화를 찍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즐겁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즐겁게 그 나중에 처음에 이제 중간 부위에 두 감독이 예비 감독들이 마지막 지구가 멸망을 한다면 뭘 할 거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영화를 보겠다 끝까지 그냥 하겠다 하고 있던 일을 하겠다 했는데 두 감독이 끝까지 남아서 그 찍던 영화를 찍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뿌듯한 이제 영화 끝은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 뭐 끝은 뭐 별건 없었지만 굉장히 이거지라는 생각은 좀 하게 했어요. 이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렇지 이거지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렇지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어쨌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자기 자아를 어쨌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것이 그 결국 나를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크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문 두드림은 지구 최후의 영화로서 두 사람의 구세주를 우주인으로 담았던 것 같고, 두 번째 두드림은 지구의 최후의 종말로 송철과 하나가 다른 세상 제2의 지구로 향해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한다는 시그널인지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요. 왜 그 문두드림을 크게 효과를 내서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의미인지가 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의식을 깨우는 좀 더 나은 세상이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술과도 같은 목적으로 쓰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나중에 감독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까지.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두드림이 처음에 지구 최후의 영화에서는 그 불가사리가 나오면서 문두드림 소리가 나왔고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문두드림 소리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자기 회복이 되고 자기를 찾는 자기 의식을 찾는 자기를 되찾는 쯤에서 나오는 소리가 문두드림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어서 첫 번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이제 문두드림 지구 최후의 영화에서는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구세주의 어떤 출연으로서의 문 두드리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문 두드리는 소리는 자기를 찾는 소리였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열된 자아를 죽이고 나서 송철 어쨌든 영화 속에서의 어떤 문 두드리는 소리이긴 했지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처음 나온 소리가 그 자기를 깨고 나오는 소리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은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순간.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서 여성이 하나가 주로 나오잖아요. 이 여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고 느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엔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혐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피해자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되는 과정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결국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단순히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억눌림 당하고 이제 피해는 당했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서 자기가 회복하는 그런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철보다도 더 강했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여성으로 좀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와 송철이가 영화관에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 도로시의 실체의 삶은 끔찍했음을 하나가 이제 상철이에게 말했던 것은 화려한 영화 또는 예술이라는 것은 겉으로 유의하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주인공의 고통스러운 삶과 잔인함의 실체였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자꾸 무명 이제 그런 뮤지컬로 해서 자기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유명인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은 옷을 벗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영화를 찍더라도 예술로 되는데 무명이라는 자기는 그렇게 이제 찍어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포르노 야동이 돼버린다.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주인공은 안 벗기로 하고 대역인 자기만 복제품을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복제품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복제품을 맡게 됐고 자기만 벗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좀 슬픈. 그래서 맨 처음에 복제된 그 클론을 죽이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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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술계를 비롯한 디지털 피해자는 이 세상에 인터넷이나 모든 통신 매체가 있는 한 세간 사람들이 피해자를 만들고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폭력에 대한 반성도 없고 세상이 존재하는 그 폭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지구의 종말로 제목을 짓게 된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보고 좀 어쨌든 하나라는 사람이 거대한 폭력 속에 남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지구 최후의 영화라는 이름으로써 송철과 같이 담아내면서 어쨌든 이게 우울한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을 찾는 과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영화제에서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이 혹시 영화를 보면서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구 제2의 지구 다음 세상을 언급하고 지구가 폭발하고 상철과 하나가 우주 비행기를 이용하여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상철과 하나는 제2의 지구에서 아담과 하하가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이 그 모습으로 인해서 희망적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우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잉크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왠지 그 하나한테는 이게 희망과 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담과 하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왠지 마무리가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네. 상쾌. 아니 너무나 답답했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흐름이 왜 지구 종말이고 저렇게 표현했을까 계속 의문점을 했는데 어쩌면은 저거를 노리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지구 최후의 여자가 되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를 수업에서 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송철이 함께 하면서 약간 어려움을 드러내고 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냈는데 이러면서 지구 최후의 여자가 되는 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이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같이 하는 모습? 약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넣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로 이렇게 결론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든 내면의 세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면 세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새가 알을 깨야 날 수 있듯이 그 데미안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구가 폭발함으로써 다른 세계를 향해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로 남았던 하나가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하나가 윙크를 한 거는 제 생각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 시나리오를 고쳤을 때 그 탈출하지 않는 나로 고쳤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여기는 탈출하는 걸로 마지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윙크를 하지 않았을까.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깊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끝났다 이거에 좋아가지고 끝났다 이거에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고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우울해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종말. 근데 이제 새로운 출발 이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윙크로 끝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좋았던 거는 역시 그 페미니즘은 여성들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 성철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었고 또 성철은 원래는 이 여성 영화제라는 거를 출품하기 위해서는 여성 감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원래 추구했던 것도 함께라는 거를 좀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작년부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는 함께잖아요.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가장 좋았던 거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 너무 좋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회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가는 두 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그런 사회가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어쨌든 뭔가 해결해 가는 의미로는 읽혔는데 그게 이 사회의 질서 안에서 어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질서 안에서 그 송철? 네, 철이 이렇게 나눈 봤는데 어쨌든 그 철이도 피해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서로 같이 그 연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봤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제가 끝에까지는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왜 나왔는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도 저 장면을 봤을 때 너무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다다음 날인가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저 장면이 약간 나중에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제2의 세상이 어쩌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몰라도 유일한 지구인의 그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구의 아담과 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분의 생각이에요. 네, 이분의 네,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감독님한테 정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우주인을 불가사리로 표현했다는 게 그리고 수족관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불가사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우연히 하나가 그 이기타 감독과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수족관 앞에서 이렇게 집어든 게 불가사리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불가사리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불가사리. 네. 그러면 이 작품을 이제 관객분들하고 나눌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관객분들이랑 나누면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똑같이 좀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르가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그 기간에 맞게 미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가지고 거의 30분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지구 최후의 여자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익산 여성영화제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전에 부대 행사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대 행사나 아니면 어떻게 관객분들이 영화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영화제가 항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 지금 시기에 여성 이슈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더불어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들, 이를테면 기후 위기라든지 평화나 전쟁, 이런 노동,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고 생생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적극 추천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영화제는 GV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모시고 하는 그 코너가 굉장히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한 영화를 굉장히 깊이 있게 또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여성영화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영화 선정부터 기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더라도 좋은 영화 재밌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하면서 제가 느낀 거 외에 다른 분들이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관객들하고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생각이 있어서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여성영화제가 그러니까 슬로건이 사라지는 목소리를 비추다잖아요. 그래서 좀 보이지 않거나 작아지거나 일부러 안 들리게 하려고 하거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나 목소리를 이곳에서 여성영화제가 조금 더 부각하려고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장에 오셔서 이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좀 필요한 뭐랄까 자세, 소양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네, 어떤 시민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많이 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각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차이를 나누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영화제가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16회 익산 여성영화제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여러분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화제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럼 영화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